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밤의 미주라 마지막 시간 4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 3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 있었던 오늘 한밤의 미주라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3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속보 같은 뉴스들을 좀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뉴욕 3대 지수가 지금 반등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중인 걸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양전에 성공하면서 초록불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와 지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지금 거의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는 지금 올라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지수 한번 확인하면서 마지막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지표가 지금 국제 유가부터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현재 시간으로 11월 인도분 4% 넘게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자면 4.19% 지금 상승하는 모습인데 배럴당 73달러 이상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만 잡아도 이렇게 지금 유가가 요동치는 저희가 방송하는 초반만 해도 오늘 유가가 그렇게까지 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정유 에너지 섹터도 그렇게 많이 뛰어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가 좀 잠잠하고 전체적으로는 내일 나올 고용지표에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 보수적인 오늘 장세 초반이었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중도의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원유 시설 타격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급반전되는 분위기, 4% 이상 국제 유가가 뛰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켓 상황도 함께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다우존스가 0.3%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0.07%, 나스닥은 0.13% 오르면서 나스닥이 초록불을 키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러면은 나스닥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지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종목 하나를 발견해서 제가 3부에서 4부 쉬는 타임에 이제 이채린 캐스터한테 50% 이상 오른 종목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5%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나스닥에서 50% 이상 오른 종목이 제 눈에 딱 띄고 오늘 헤드라인을 한 자리를 차지했던 기업이 있어서 그 종목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특징주는 바로 에브고입니다. 에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NBC의 주식창으로 통해서 얼마나 지금 주가가 뛰어 올랐는지 52주 올타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에브고 48%가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원래 주가 시작점이 얼마였습니까? 오픈을 5달러에서 오늘 한 주당 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48% 오른 채 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장이 3.93달러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네. 48% 지금 절반이 오른 겁니다. 굉장한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어제 3.9였는데 지금 5.8입니다. 굉장합니다. 에브고가 왜 이렇게 뛰어 올랐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통해서 에브고는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에브고가 과연 왜 이렇게 50% 가까운 오늘 주가 상승률을 보이느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예요. 에브고는 EV 관련 충전 회사입니다. 네. 이름이 EV고잖아요. 충전해서 가자 이런 회사.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그 관련 장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에브고. JP 모건이 오늘 주목한 특징주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죠. 이 에브고 EV를 충전해서 가자 이런 회사 에브고인데 전기차 충전 업체고요. 고속 충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초고속 충전 설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0% 가까운 급등세에는 이 에브고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대해서 JP모건이 상당히 큰 업사이드를 줬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JP모건이 에브고라는 오늘 굉장히 많이 뛰어오른 이 업체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오버웨이트에서 매수로 그냥 유지가 되면 사실은 타깃 프라이스, 이 목표 주가가 오르더라도 사실 좀 밋밋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까 말까 중립이었다가 사야 돼 매수로 이렇게 돌아간 JP모건의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어제 종가가 얼마라고 봤었죠? 3.9달러 정도의 종가를 설정을 했었는데 JP모건 목표 주가 에브고에 대해서 7달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대비해서 2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한 90%에서 78%, 한 8, 90%에 가까운 업사이드를 많이 준 그런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에브고가 상당히 지난해만 해도 촉망받는 그런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에브고는 충전 업체니까 전기차가 도로에 많이 깔려야 충전 수수료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판매량보다 더 많이 주가가 하락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현재 어제 기준으로는 52.5%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내려왔고 아까 어제 종가 대비해서 지금 상황이 한 50%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이 연초의 주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초의 주가를 회복했다. 그래서 아까 CNBC 티커상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이 바로 오늘 에브고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무시무시한 상승률로 나스닥의 양전을 지금 십시일반 돕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JP모건의 빌 패터슨이 단기적 주요 하락 요건이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에브고의 주가가 크게 떨어질 요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전기차 충전 업체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이핏이라는 그런 전기차 충전 설비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혹은 나라에서 지원금을 줘서 뭐 대형 채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설비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자기가 깔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큰 돈이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에브고는 단순합니다. 에브고는 소유와 오퍼레이팅하는 사업을 분리를 했어요. 이 뜻이 뭐냐? 예를 들어 테슬라는 직접 하지만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슈퍼 차저가 아닌 일반 차저를 갖고 있는 이런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업체들 니네들이 전기차 충전 설비를 깔아주세요. 그럼 관리는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일정량의 충전 수수료를 에브고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비용을 최소화한 곳이 에브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뚜렷하게 주가가 하락할 요인이 없다는 이유도 이 오퍼레이팅 모델이 상당히 우수하게 갖춰졌다. 이런 설명으로 JP모건이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킬로와트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JP모건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브고 모든 킬로와트 전기차가 충전 이 포트에다가 전기 충전 포트만 꼽기만 하면 거기서 다 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충전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JP모건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JP모건만 이제 박수 치면서 와 오늘 많이 오를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많이 오를 거예요. 한 게 아니고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전기차 사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급하는 그런 정부인데 이 10억 5천만 달러의 조건부 대출 보증을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에브고한테 하겠다라고 승인을 낸 소식이 나왔습니다. 1억 달러가 참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10억 5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조 3천억 원 좀 넘는 돈을 지금 에브고한테 미국 정부가 우리가 보증해서 대출할 수 있게 해줄게. 그 돈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봐라고 사실상의
이 에너지 보조금을 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에브고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 연초 대비 50% 이상 하락했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을 미국 에너지부가 이번에 오늘자 뉴스를 통해서 도와준 걸로 그렇게 확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기업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얼마입니까? 뭐 1조 3천억 원을 도와줄 테니까 뭐 그걸로 사업을 해봐라. 그러면은 정말 엎드려 절하면서 열심히 스타트업을 운영할 것 같은데 이 에브고라는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이 앞으로는 이제 3,500개 이것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고속 충전기가 3,500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에브고가 소도시에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미국 정부에서 에브고를 통해서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도 전기차 충전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에 힘쓰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에브고가 조금 전에 장표와 더불어서 이 주가 상승률을 보셨다시피 현재 49.06%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48.9%또 올랐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오늘 100만 원의 투자금을 넣었다면 절반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재까지는 팔지 않았다면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오늘 지금 점심시간, 미국장은 점심시간으로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률이 이제 아마도 오전장과 오후장의 차이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CNBC에서는 오늘 굉장히 변동성 있는 무빙을 보여주는 그런 업체로 힘앤헐스랑 그다음에 조비 에이비에이션 어제 제가 방송 막판에 도요타가 조비라는 이 UAV 그러니까 무인 드론형 택시 업체한테 큰 돈을 투자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조비 에비에이션이 상당히 무빙이 큰 걸로 보이고요.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데님 청바지 만드는 회사잖아요. 오늘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리바이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봄직한 그런 오늘장이 되겠습니다. 자, S&P 500 상황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하고 뉴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역시 엔비디아 3.5% 오르고 있고요. AMD 2.6% 오른쪽에 에너지 섹터 지금 보시면은 자 다시 또 오르고 있죠. 엑슨모빌이 지금 보시면 0.96% 오르고 있고요. 쉐브론이 0.7%, 메타가 1.36%, 구글이 0.23% 오르고 있습니다. 엑센추어 1.7%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DP가 지금 0.61%가 오르고 있는데 ADP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고용지표 관련해서 ADP 전해드렸는데 데이터 서비스 업체 ADP가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자, 지금 서비스나우라는 나우를 티커를 가진 업체 0.88% 상승하고 있습니다. 델 그리고 여기 아리스타 네트워크까지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왼쪽에 있는 초록색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많이 번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현재는 전쟁 상황 촉발 가능성 때문에 조금 어려운 하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2% 이상 빠지는 모습까지 히트맵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뉴스로 체크해 볼 텐데 제가 예보고 전해드렸으니까 이번에 이철인 캐스터도 오늘 열심히 준비한 소식 하나 전해주셔야 되는데 뭐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오프닝에서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제약회사고 다이어트 약을 만드는 회사 잽바운드 만드는 회사인데 한번 소식 알려주시죠. 네. 미국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수요일에 인디애나에 있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4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자사 약물을 제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임상 연구에 사용되는 실험적 약물의 생산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일라이 릴리와 덴마크의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는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체중 감량 치료제 분야의 선두주자인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 시장이 2030년대 초까지 1,5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널리 인기를 얻은 약물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가 미국에서 출시됐고 다른 여러 비만 및 신경계 질환 약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약물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자 이 회사는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활성 성분인 티르제파티드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회사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는 경구 약물인 오르포르글리프론과 주사용 약물 후보인 리타드루티드가 포함되어 있고 두 약물 모두 현재 연구의 후반 단계에 있습니다. 릴리 메디슨 파운드리라는 시설은 2027년 말에 인디애나주 레바논에 오픈할 예정이 있고 엔지니어, 과학자, 운영 인력, 실험실 기술자를 포함한 4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라이 릴리의 CEO인 데이비드 릭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장이 회사의 생산량을 40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가 새로 만든다는 공장이 인디애나주에 생긴다고요? 네. 인디애나주의 레바논이요? 네. 이름이 레바논이군요. 레바논이라는 도시가 인디애나주에 있는 모양인데 참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이체방크의 제임스 신 리포트까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방금 전 말씀 주신 설비 투자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매수 의견 냈고요. 목표 주가 1,02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트루이스트에서는 일단은 CFO를 한번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의 CFO.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R&D 계획이 있는지를 듣고 왔고 비만 분야 관련해서 젯바운드가 수급이 불균형하다 그래요.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드는 게 차질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일라이 릴리 관련해서 FDA에서 젯바운드의 공급 상황이 안정됐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매수 의견, 트루이스트에서는 매수 의견 목표 주가 $1,00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현재 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네. 일라이 릴리가 현재 0.41%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비 투자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뭐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오히려 지금은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대부분의 엔비디아라든지 이 세미컨덕터 섹터를 제외하고는 지금 중동에서의 긴장 요소 때문에 조금 주가가 휩쓸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라이 릴리 887.37달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조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트루이스트가 $1,000 매수 의견 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준비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라이 릴리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일라이 릴리가 지금 뭐 설비 투자를 꽤나 많이 레바논 도시에다가 레바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디애나주에 있는 레바논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요. 네, 불안 요소가 있다면 바로 어떤 게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랑 의견이 일치한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가장 불안하게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라이 릴리는 수입을 많이 해서 제약을 만든 약제를 만드는 그런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동부해안 파업이 지금 문제입니다. 동부해안 파업에 지금 거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이채링 게스터인 것 같은데 동부해안 파업 쉽사리 끝나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어느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받고 오픈 AI가 잘 나가고 젠슨 황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는 이 이슈가 굉장히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6개의 동부, 미국 동부 오른쪽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훑게되는 미국 동부와 걸프 항만 36개 항만이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역도 못하고 이제 탑재도 못해서 배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그러면 임금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한다고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파업이 좀 세게 들어오면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바이든은 승산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의 승산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CNBC에서 관련해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개진한 뉴스를 오늘 내놨습니다. The Eastern Gulf Coast port strike could be a no-win situation. No-win situation. 이길 것 같지 않다. 그냥 딱히 개입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CNBC 기사 제목인데 지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든 정권이 유권자 수가 걸려 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권자 수가 걸려 있는데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지금 파업하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네, 5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유권자 수고 그 노동자 수가 5만 명이면 거기에 딸린 가족 수는 얼마겠습니까? 곱하기 3에서 4를 하고 친인척까지 한다면 좋게 잡아 30만 명 정도는 지금 이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이 가족 군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파업을 멈출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파업이 개시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해상 운송사가 얼마나 가격을 폭리하느냐 이거를 통제하는 데 온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해상 운송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밌는 것이 그 배에 짐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운송하는 비용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을 하지 못했는데 배송하는 배에 물건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운송비를 엑스트라 차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바이든 행정부가 잡고 있지 파업을 멈추는 쪽으로 지금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CNBC에서 내놓은 겁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금 때문에 파업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해드렸고 누차 설명을 반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임금이 인상이 되는 걸로 노조가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돈들이 많아지죠. 네. 임금이 높아지고 당연히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걸 또 쓰게 되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no-win situation이 될 수 있다라고 CNBC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ILA 노조 회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시한 임금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수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수백만 달러짜리 이 비싼 컨테이너 장비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걸 움직이는 사람은 현재 시간당 끼케야 20에서 30달러 사이에 임금을 받고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해운사나 물류사한테는 되게 싸게 먹히는 장사 아닌가. 그렇게 지금 ILA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약간 정규직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형태냐면 선박이 들어와서 작업이 되어야만 내가 고용자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선박이 들어와서 컨테이너 이송 작업을 해야만 내가 그 순간 오늘의 고용이 된 사람으로 이제 체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인상폭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 지금 노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양측의 의견이 무지하게 팽팽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NBC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자, 전미 회사 운송 연맹이죠. USMX와 이제 노조가 현재 협상 테이블에는 앉아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선사에서는 이거를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해요. 약간 우리 회사 망했어 이런 거 선언하듯이 지금 상황은 배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부터 여기 들어와서 적체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비용을 코스트로 부과할 것이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근데 과거 파업 사례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잡겠다고 하는 그 폭리의 문제가 이런 코스트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업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지연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을 산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 모두 20에서 50%의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 그러면 회사들이 이거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물류 비용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명의 임금 상승이 아니고 앞으로는 1억 명 이상의 노동자까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만들고 있는 이제 젯바운드, 그 다음에 뭐였죠? 다른 약물이 하나 있는데 마운자로도 이제 젯바운드 만드는 일라이 릴리가 만드는 거고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드는 똑같은 이제 약효를 가지는 다이어트 제약품도 전부 해외에서 원료를 수급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일라이 릴리가 뭐 공장을 통해서 수급을 잘 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까지는 좋으나 지금 주가가 빠지는 데는 그런 동부 상황도 가만히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 동부 문제가 상당히 저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할로윈데이 오죠. 그다음에 무슨 날입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오죠.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오죠. 그리고 한 달만 더 있으면 뭡니까? 크리스마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거대한 타격점이 한 번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이철인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에 다른 기업 소식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전국에 많이 있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아마도 하루에 보통 이제 저희가 있는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에 있는 2개의 새로운 커피 혁신 농장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커피 생산성, 농부의 수익성,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인데요. 이 확장은 스타벅스의 첫 번째 회사 운영 커피 농장인 하시엔다 알사시아에서 회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미래 투자를 시사합니다. 새로운 농장은 다양한 고도와 토양 조건에서 하이브리드 커피 품종을 테스트하도록 설계됐고 이는 새로운 유전 물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시엔다 알사시아에 인접한 코스타리카 농장은 라틴 아메리카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와 드론과 같은 기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한편 과테말라에 있는 농장은 오늘날 많은 농부들이 직면한 문제를 반영해 소규모 농장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 커피의 3%를 구매하는 스타벅스는 아라비카 커피 원두만을 공급하고 로스팅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뭄과 커피잎 녹병을 포함해 기후변화가 고품질 커피 생산에 미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약 9천만 그루의 기후저항성 커피나무와 5,300만 그루 이상의 커피 모욕을 농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농부와 그들의 지역사회에 한 약속은 커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최근 다른 소식으로는 스타벅스의 북미 지역인 CEO인 마이클 코네이가 2024년 11월 3일자로 은퇴를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분석회사가 스타벅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스타벅스 주식에 대한 목표 가격을 118달러로 인상해 바이 등급을 유지했고 베어드도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스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수익 성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로 스타벅스의 주가를 보류해서 실적 미달로 낮췄습니다. TD코인과 BMO 캐피탈은 스타벅스의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CEO인 브라이언 리콜에 대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새로운 커피 농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행을 다니거나 뭐 해외 여행을 종종 가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타벅스의 이제 커피 원두 정책이 전 세계 균일한 맛을 내는 커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태워서 이제 원두를
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스타벅스가 원두 관리를 위해서 조금 힘을 써주는 모습 잘 들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마셔보고 싶네요. 지금 시간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새롭게 들어온 뉴스가 있는지 어떤 뭐 전쟁 관련 이슈 업데이트된 것이 있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 어떤 채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investing.com 인다이스에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빨갛고 초록색 지금 막대기가 있는 화면이 지금 S&P 500과 다우존스인데요. 자, S&P 500 지수 0.04% 어제장 대비해서 빠진 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5,70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우존스 종합지수 마이너스 0.29%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렇게 큰 폭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이건 나스닥 종합이 아니고 나스닥 100입니다. 감안해서 보시고요. 추이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은 0.08%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129개 종목, 500개 중에 지금 129개 종목이 상승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종합 산업평균 지수 9개 기업이 오르고 있습니다. 30개 기업이니까요. 그중에 9개가 지금 상승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한 2, 3부 때 봤을 때 다우존스 오르는 기업 개수가 몇 개라 그랬었죠? 한 2개, 3개? 네.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장 분위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지금 어드밴스와 디클라이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빨간불을 띠고 있는 업종, 회사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요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자별로 원데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그재그로 계속 내려앉았다가 올랐다가 내려앉았다가 올랐다가 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지금 조금 변동성이 있는 오늘자이기 때문에 모쪼록 좀 그걸 감안해서 투자 판단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달러 환율도 잠깐 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 146.93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 때는 어제는 143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143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는 그보다도 지금 0.31%가 더 올랐군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달러 인덱스, 달러가 강세되고 엔화가 약세란 그런 뜻이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앞서서 우려했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문제라든지 엔화 강세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과는 조금 멀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달러 강세로 전환됐다는 모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3.836이고요. 1.28%나 지금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 지금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향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가 더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걸로 하는데 인하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더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다이스 한번 다시 볼까요?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 지금 오른 모습으로 나스닥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자, 요걸로 볼까요? 자, 73.29달러, 배럴당 73.29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5%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룸버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메인에서는 일면 톱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유시설, 원유시설 관련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브렌트유까지 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블룸버그 일면 톱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하고 있고요. 요 밑에 아래 있는 소식은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요것은 2부와 3부 사이에서 저희가 로이터 통신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 관련한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과 관련해서 레바논 남부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피하라라고 이제 레바논 지역에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인근 외곽에다가 폭격을 가했다, 공습을 가했다. 그래서 15명 정도의 헤즈볼라 인원들이 관련자들이 사상자가 났다라는 소식까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업종과 섹터별로 한 번 더 볼게요. 네. 섹터별로 한 번 더 보면요. 여전히 뭐 양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에브고, AMD, 마이크론, 에브고 브로드컴이죠. 애플이 1%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고 메타 1.36%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관련된 뉴스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체크가 가능하시면 한번 이채린 캐스터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그럼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야기가 제가 준비한 바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오늘 나왔던 뉴스, 어제 나온 이야기에 더불어서 테슬라 관련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는데 어제 3분기 이제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실망하는 테슬라라면 좀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아줘야지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220로 목표가는 유지했으나 재고가 12만 대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좀 부담스럽게 테슬라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지난해의 전체 인도량이 2023년에 181만 대였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봤더니 2024년 지금 4분기, 3분기 발표 난 것까지 13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인도량을 올해 전체 한 해 동안 뛰어넘으려면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분기에만 51만 5천 대를 인도를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바클레이즈에서 지금 분석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차량 인도 대수가 지금 나온 게 46만 한 3천 대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4Q 그러니까 4분기에 이 51만 대를 충족을 하려면 지금 5만 대가량을 한 분기에 더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테슬라 코리아 뉴스가 하나 나오기도 했는데 국내 뉴스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구매자들한테 무이자 할부를 시작한다. 중국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까지 왜냐면 굉장히 잘 팔리는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무이자 프로모션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 4분기의 목표치를 좀 채워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까지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웰스파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우리는 비중 축소까지 갈 것이다. 이거 사실상 매도 의견이잖아요. 네.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20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정확히 실시간으로 얼마냐면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테슬라 주가는 현재 기준으로 $243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웰스파고는 $120를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반토막이네요. 네, 반토막난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웰스파고. 지금 오른쪽에는 이제 3분기 매년 3분기마다 인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추이를 쫙 했는데 12년 전인 2012년에는 250대 인도였어요. 한 분기에. 그러니까 인도를 거의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게 한 해 지나고 나서 250대 한 분기에 인도하던 회사가 그 다음 해에 5,000대 인도하고요. 그리고 5,000대 인도하던 회사가 2020년에 14만 대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열광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쉬운 건 이 상승폭이 점차 많이 둔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투자하실 때 반영을 좀 하셔라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소식, 이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모델 3 가장 이제 현재까지 나온 차량 중에 가장 작고 승용차인데요. 이게 최근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신형 모델 3잖아요. 그런데 오늘자 시킹 알파에서 한 보도에 따르면 스탠다드 모델을 판매를 중단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모델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던 모델 3 스탠다드 후륜 구동 모델을 판매를 중단하고 단종한다 그래요.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관세를 세게 매기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회사 잘 팔리고 있던 차량이 있었는데 가장 싼 모델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과연 다음 위에 있는 가격대에 있는 차로 올라탈까요? 아니면 이 차량을 구매하는 걸 포기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를 할 것 같죠. 포기를 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시킹 알파에서 내놓은 이 스탠다드 모델 판매 중단 소식이 테슬라가 모델 3 파는 데 있어서 딱히 도움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저는 좀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항상 투 본선이잖아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점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이채린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있다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된 게 또 다른 기업 뉴스가 있을까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테슬라 찾아봤잖아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이 이제 딱 헤드라인만 나왔거든요. 네.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네. 테슬라의 최고 정보 책임자 나게시 샤이디가 회사를 떠난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정보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 정보 책임자라고 하면은 어떤 정보를 다루는 사람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 CIO라고 하겠죠. 그래서 네. 최고위급 테슬라 관련된 소식들을 다루고 뭐 IR을 다루는 담당 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통 이제 미국에 상장된 주요 기업 중에 주요 임원이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거 자체가 그다지 회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보통은 임원들이 사임을 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쟁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최고 고위 임원의 이 사임이나 이직 소식은 기존에 있던 그 회사로서는 좀 부담되는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덧붙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다른 뉴스들도 조금 가져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오늘 장 전과 시장에 좀 미리 나왔었는데 지금 미리미리 알아둬도 될 만한 실적 관련된 소식 빠르게 한번 랩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맥주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시켜드렸던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실적 발표가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호조세로 나왔고 특히 코로나 맥주와 이 모델로 맥주가 판매 호조세에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유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현재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요. 지금 CTG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STG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주가 상황은 실시간이 아니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에서 1.3% 올랐었는데 현재 주가는 3.3% 빠진 채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식음료 F&B 업체이기 때문에 물가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 그리고 외부의 전쟁 상황 모두 토탈해서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현재 3.4% 정도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리바이스도 실적 발표에 나섰죠. 리바이스 실적은 국내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은 좀 올랐고요. 특히 이제 일시적인 비용을 제외한 non-GAAP EPS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18%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예상치보다는 잘 나와서 리바이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만큼은 조금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EPS 위주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뜯어보면 미주 지역에서 예상치 하회했고요. 매출이 유럽 매출 예상치 상회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12% 증가했고 도매 매출 전년비 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 가이던스 1%에서 3%까지 늘어날 것이다. 작년 대비해서 이거를 연간 1%로 축소해서 매출 증가율을 다시 조정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좀 미싱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려앉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리바이스의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모두 빨갛게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핀비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55%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15%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 0.28% 내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0.72% 굉장히 좀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슈가 좀 등판을 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지는 않는 것 같군요. 네, 아쉽지만 뭐 자세한 전황 확대 소식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대망의 미국 고용의 날입니다. 내일 나오는 고용 지표가 앞으로 11월 FOMC 회의에 어떤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 확정적인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의 날이 되기 때문에 내일 한밤의 미주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해드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미국 경제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미국 경제 이야기 해드리는 한밤의 미주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